이번 시간에는 라디오 통신과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 센서를 사용해 마킹을 조종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학습한 것과 같이 라디오 통신은 둘 이상의 마이크로비트끼리 서로 라디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능입니다. 마이크로비트의 가속도 센서는 세 가지 방향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X축이라고 하는 좌우를 구별할 수 있는 방향과 위아래를 구별할 수 있는 Y축, 그리고 앞, 뒤 방향의 세 가지 방향을 구별할 수 있는 Z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X, Y, Z 3축 방향으로 기울어짐을 감지해서 그 입력값에 따라 마이크로비트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진행 방향에 맞춰서 주변 지도를 돌려주는 원리를 보신 적 있다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기능과 라디오 통신을 이용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컴퓨터가 지도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키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리모컨의 기능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제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주 블럭들입니다. 라디오 통신에서 사용했던 블럭들이 대부분이므로 아마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라디오 통신의 그룹을 설정하고 우리는 숫자 신호를 보냄으로써 움직임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력 탭에 흔들림을 감지하는 방법으로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는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는지는 화면 예시에서는 LED 출력의 방식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해봐서 아시겠지만 출력의 기능은 LED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니 응용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응용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먼저 통신 마이크로비트와 수신 마이크로비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채널 설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번에서 255번까지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마이크로비트에 들어오시면 입력 탭에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는 흔들림 감지 블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 감지 블럭은 총 11가지 기능 또는 상황을 미리 세팅되어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이라는 4가지 상황을 서로 다른 신호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원리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로고 위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로고 위쪽은 앞으로 가라 라는 원리로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앞으로 가라는 신호만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숫자 신호를 줄 거니까요. 라디오 전송 신호를 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내가 보내는 신호가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는 방법, 라디오 통신에서 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이를 우리는 LED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지를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원리가 이해가 됐다면 서로 다른 숫자 신호를 전송하면서 아래쪽, 왼쪽, 오른쪽에 이동 신호를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들다 보니까 여기 오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LED 출력을 할 경우 제대로 된 코드로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자, 만들어진 코드는 마이크로비트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는지는 송신 프로그램과 수신 프로그램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울임에 따라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도록 설정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올려봤을 때 화살표가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프로그램의 이상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코드를 다시 확인한 후 다시 수정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수신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통적으로 라디오 그룹은 송신 마이크로비트와 통일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구성에 앞서서 수신 마이크로비트는 마킹이 움직이게 하는 출력의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우선 프로그램의 구조를 고민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낸 신호가 1번일 경우, 즉 화살표가 앞으로 갔을 때 마킹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앞으로 가면 되겠죠.
같은 원리로 다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지정된 형태의 동작을 하여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아니면 이라는 블록을 통해서 받은 변수값 또는 신호값을 통해 서로 다른 명령을 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프로그램의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라디오 통신의 기본 원리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수신 마이크로비트는 받은 신호값에 따라서 특정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받은 신호가 몇 번이면 어떤 동작을 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받은 변수가 신호가 1이면 움직이세요. 모든 바퀴가 앞쪽 혹은 뒤쪽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숫자를 넣어주세요 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이 만약이라는 블럭을 연속해서 쓰면서 그때그때 선택을 해야 되고요. 모터만 돌리는 게 아니라 LED라든지 소리라든지 다른 형태의 출력 블럭들을 함께 쓸 겁니다. 어떤가요? 4가지 상황이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블럭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즉, 이 경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중간중간 내가 선택한 코드를 확인해 볼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해 볼 수 있는 응용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복잡한 명령어들이 많이 늘어설 때 확인이 어려운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는 특정 명령을 미리 여러 개의 블럭 또는 명령어들을 연속으로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후 이를 정의해서 해당 블럭만을 썼을 때 미리 정의된 그 명령들이 연속적으로 실행하게 만들어진 임의의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쓰면 길고 복잡한 명령을 실제 코딩할 때는 블럭 하나 혹은 소량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아래쪽에 보급 탭을 열어주시고요. 함수를 선택합니다. 변수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함수 만들기가 보이실 거고요.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누르시면 실행창에 함수라는 블럭 모음집이 보일 거고요. 여기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명령을 주고자 하는 블럭들을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이해가 됐다면 우리는 모두 4가지 방향의 함수를 만들 거고요. 각각의 방향에 내가 수신했을 때 수신 번호가 어떤 번호가 된다면 그 함수에 해당하는 블럭만 가지고 와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연결해서 4가지 함수를 미리 선언해 놓은 뒤 필요할 때 가지고 오는 방식을 함수 호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의 사용 방법이 이해가 되었다면 미리 설정해 둔 함수 블럭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을 때 해당하는 위치에 소량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선언되고 났을 때 필요한 신호가 수신되었을 경우 내가 요구되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일반 블럭과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함수 호출이라고 하고요. 정의된 함수는 함수 블럭, 미리 설정되어 있던 함수 블럭 안에서 명령어들을 바꿔줌으로써 동일한 함수 블럭을 사용하지만 다른 기능을 붙이거나 편집할 수 있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기능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를 선언한 후 필요한 함수를 호출해 온다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한 줄의 명령어 블럭이 구성되겠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명령들이 실행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호출받은 함수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각각의 함수 블럭 안쪽으로 내가 사용할 명령어 또는 출력 블럭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이 함수를 불러왔을 때
함수 안쪽에 있는 명령어 블록들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함수 호출의 원리가 이해가 되었다면 4개의 함수를 모두 선언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LED 출력의 원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각각의 방향을 구별할 수 있는 다른 신호를 주고 마퀸의 바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퀸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할 때는 움직이고자 하는 바퀴 쪽에 또는 반대쪽 바퀴 쪽에 바퀴의 이동 속도가 달라야 합니다. 한쪽 바퀴만 움직이는 형태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전 시간에 해봤던 것처럼 양쪽 바퀴의 스피드를 조금 다르게 해서 결과적으로 회전하는 효과를 주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속도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여건에 따라서 코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코드 구성이 완성되었다면 수신기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비트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이제 송신기의 기울임에 따라 마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이상이 없다면 생각대로 잘 동작되는지 마퀸을 작동시켜 보시고요. 이상이 있거나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수신기 마이크로비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